자, 입으로 넘어갈게요. 아우, 지금 미국 이야기 그만해야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미국을 미개국이라고. 자, 오늘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제가 스킵하기로 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설문 문항을 봤는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 그래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당분간 스킵하기로 하고 4개 여론조사 기관 매주 이 여론조사 기관의 이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게 지난 주말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가 됐습니다. 뭐 너무나 흔한 이야기라 뭐 많은 분들이 뭐 대단한 거라고 연차를 생각하셔야지. 문 대통령 임기가 1년 하고 지금 사실상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예. 1년 반, 딱 1년 반 남은 거네. 아니 1년 반도 안 남았죠. 그 정도의 50%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지지율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그것은 그 비슷한 것은 리얼미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거죠. 보통 임기 4년 차 되면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레임덕 아닙니까? 레임덕. 그러니까 이게 뭐 공무원들은 말을 안 듣고 특히나 그 검찰 같은 권력기관에서는 막 이런저런 뭐 측근 비리 뭐 그 캐내면서 그 다음 정권을 디자인하려고 막 덤비는 그런 세력들이 뭐 난동을 부리고 막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런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 검찰은 다음 정권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지 먹고 살라고 지 목숨 하나 건지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전체적인 지지율이나 뭐 정당 지지율을 봐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관료 사회에서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수 정권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 합리적인 판단이 된 거죠. 지금 리얼미터를 제가 팽하겠다고 하는 거냐면은 매주 하는 여론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하고 지금 요 4개사가 연합으로 하고 있는 여론조사인데 최근에 이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매주 여론조사하는 리얼미터를 지금 맹추격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근데 이제 설문지 문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지율은 달리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리얼미터는 유난히 좀 튀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기계가 설문하느냐 사람이 설문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실제로 선거장에 나올 사람들의 여론조사에 가까울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긴 합니다만 너무 튀어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유독 마치 리얼미터가 윤석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나 삐뚤어질 때도 하고 다른 여론조사가 민주당 다 이기고 있는데 지들만 민주당이 지고 있다고 내면 근데 유독히 많은 여론조사가 10개 중에 민주당이 이기고 있다가 9개는 별로 관심을 못 받는데 리얼미터가 민주당이 지고 있다는 여론조사는 포탈에 탑에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리얼미터는 당분간 팽하기로.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그러니까 좀 보다 보면 좀 의심이 드는 이유가 매일 설문조사를 하는 매일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 매일 하고 있고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간 단위로 그 이슈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그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의 문항 내용이 비슷하거나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어떤 추세를 봤을 때 어떤 합리성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사는 매일 하는데 매일 할 때마다 질문이 달라지면 매일 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 때문에 영향이 생겼다라고 질문을 하려면 그 조사를 따로 해야지. 그 매번 조사를 할 때마다 이 똑같은 질문으로 그냥 단순히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질문 영역하고 이 사건의 영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비교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리얼미터가 괘씸하다고 생각하냐면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하고 봤을 때 얘가 너무 튄다. 그러면 리얼미터에서도 그거를 감수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조사를 통해서 읽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여론을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조사 통계를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낸다고밖에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튀는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저쪽이 이렇게 뭔가 사기를 잃어갈 때쯤에 리얼미터만을 보고 사기가 생기는 걸로 다른 언론들이 이용해 먹는 게 문제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국민의 짐이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국민의 짐을 망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 지지율을 낸다거나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 짐의 지지율을 낼 때도 문항이 비슷해야죠. 예전에 기억들 안 나세요? 중앙일보가 5점 척도 3점 척도 이런 걸로 잘 모르겠다 또는 뭐 고통이다를 집어넣음으로써 문 대통령 지지율을 40%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의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어떤 여론조사가 우리는 공평해 라는 여론조사 사실 나는 없다고 봐. 다만 이 여론조사를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여론조사를 보고 싶은데 후보 단일화를 하더라도요. 리얼미터처럼 튀는 여론조사는 배제 대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세뇌 같은 건데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실제로 선거에서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나는 거기엔 70% 인정해요. 왜냐하면 부끄러운데 기계가 물어보면 국민의힘 찍을 수도 있다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물어보는 것과 기계가 물어보는 것의 차이. 그러면 이게 리얼미터는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 모든 기관들 중에 5개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서울과 부산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 리얼미터만 그걸 앞선다면 그건 분명히 문항의 문제지 조사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의 거리로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으로 시장 선거가 다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어느 당 지지하십니까로 물으면 내가 거기다가 민주당 찍기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방식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차라리 이런 경우라면 조롱을 해버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예 그런 식으로 유도 질문을 가지고 교란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예 그 여론조사 기관 자체를 조롱해서 없애버리는 방법도 사실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뭐 기계냐 사람이냐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지난번에 100만 명이 온다라고 했는데 사실 10,000명밖에 안 와서 정말 창피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우리 케이팝 팬들하고 또 틱톡인가 그쪽에서 갈 거야라고 다 밀어놓고 안 가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방식의 여론조사 대응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을 지지합니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대로 국짐을 지지한다라고 그냥 답변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쪽이 100%가 나오는 거야. 그럼 리얼미터 없어지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아예 걔네들한테 홍군형을 내버리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냐. 참 그러니까 내가 신민님을 인정 안 하는 거야. 그게 가능해? 모든 국민한테 똑같이 그렇게 답하라고 하는 게 가능해? 틱톡으로. 그걸로 지금 복수가 가능하냐고. 선두에 서주십시오 선배님. 그냥 해준 말인데. 문제는 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 거야. 오죽하면 저렇게 이야기하겠어. 예.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공동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36이고요. 국민의힘이 20%예요. 어서 많이 본 수치죠. 갤럽이랑 비슷합니다. 예. 여론조사 주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리얼미터만 유난히 그것도 매주 하는 여론조사, 튀는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게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 오늘 포털을 보면서 이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말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포털을 장악할 때 국민의 짐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살아있네. 이길 수 있겠구나. 살아있네. 라고 자기 의사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죠. 이렇게 쓰이면 안 되는 거고요. 여론조사가 상당히 비슷한 형태의 문항으로 자기들끼리 뭔가는 나는 그 협약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론조사마다 지지율이 다르다는 건 최소한 어떤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안 그렇겠어요? 예. 그러니까 명백하게 너무 심각하잖아요. 갤럽이나 지금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사실상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가끔씩 뒤집어. 그럼 어떤 게 그게 진실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포털에서 지금 자신들이 언론인지 포털인지 제대로 갈피를 못 잡고 돈 되는 방향으로만 장사를 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리얼미터만 지금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건데 리얼미터가 그러니까 이 19대 대통령 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낙선했던 그 해에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이렇게 리얼미터만 뭐 정확하게 예측을 맞췄다. 그 이후로 갑자기 빵 떠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점쟁이한테 어떤 미래를 예측해달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 이 시점에 시민들의 생각이 어디를 보고 있는 것 같으냐라는 어떤 그 추세를 보여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누가 당선될 것 같습니까? 누가 1등입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방식으로 거기에 어떻게 우연찮게 맞춘 그 회사가 제일 유명해지다 보니까 포털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리얼미터를 제일 먼저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얼미터가 지금은 뭔가 이제 이 시대의 점쟁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 미국의 대선 여론조사도 틀리잖아요. 틀렸으면 미안한 거고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 실드가 뭐였어요? 샤이 트럼프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그 자체가 오류거든요. 지금 뭐 박근혜 때 그때 당시에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당시 새누리당이 180석 얻을 거라는 여론조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한 경우는 210석 얻을 거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제 2당으로 전락을 했죠.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 방식을 바꿨다고 난리를 치던데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게 간혹 보면 어떤 일정한 흐름에서 그 흐름을 막아보려고 하는 의도로 여론조사가 막 진행이 될 때 물론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민주당이 자만할 건 아니구나. 조심해야겠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을 끌어갈 의도를 갖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서울과 부산에서 이길 수 있겠네. 나도 적극적으로 의사표현하면서 지지해야지. 이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는 말씀드리고요. 여론조사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제 뭐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은 이렇게 안 올라가는 대표적인 이유 하나를 좀 제가 짧게 언급해드리고 하면 지금 월성 1호기 문제로 검찰이 지금 압색을 했잖아요. 그게 경제성 문제를 뭐 조작했다 그러면서 조중동 부류는 산업자원부 등에서 이게 막 조작을 해서 어마어마한 범죄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경제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탈원전의 방향성은 안전성이다. 예. 이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사용 연한이 지난 그 원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연장해갖고 쓰고 연장해갖고 쓰다가 또 연장하는 문제 이런 문제였잖아요. 근데 국민의 지임이 실제로 국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부동산도 그렇지만 박근혜 때요. 고리 1호기 폐쇄를 찬성했었어요. 2,600억의 이익이 나오는 고리 1호기를 안전성 문제 때문에 찬성했던 이 정당, 이 세력들이 월성 1호기는 안전성 문제로 폐쇄를 결정을 하면 이거를 검찰이 들어와서 압색해버린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별적 접근 방식으로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라고 우리가 법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원자로라는 것은 경제성 문제와 안전성 문제와 두 가지 측면에서 선별적 접근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성에 대한 문제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한 경제성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원은 그렇지 않았고 그걸 지금 국진당이 물고 늘어지는 건데 좋아요. 그러면 안전성과 경제성 중에서요. 안전성 부분에서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두 개의 논문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노형을 고려한 계속 운전의 경제성 비교 연구라는 논문 하나하고 원전 위험을 둘러싼 지역 정치 연구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원자로를 비교한 건데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고리 1호기는 박근혜 정부 때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폐로시킨 거고 월성 1호기는 지금 계속 운전시키자고 계속 가동시키자고 얘네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경제성 측면에서도 고리 1호기는요. 월성 1호기보다 훨씬 더 나았었어요. 그러니까 고리 1호기가 월성 1호기보다 경제성도 훨씬 더 낮고 좋고 그리고 안전성도 훨씬 더 좋고 그래서 당시에 국진당 애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안전할 때 끄자. 지금 엄청나게 안전한데 그냥 끄자. 고리 1호기 이렇게 꺼버렸어요. 그리고 경제성 측면에서도요. 당시에 다 논문의 분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리 1호기는 20년까지 계속 운전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월성 1호기는 끄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지금 국진당은 이 모든 거를 자기가 했던 얘기를 다 눈 감고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리 1호기를 껐다면 월성 1호기는 그 옛날에 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그러니까 연장 가동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슨 안전성, 경제성 막 여러 가지 뭐 숫자도 많이 나오고 돈 금액도 막 수천억 뭐 몇 조 원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 그 기사를 볼 때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 저는 하나 주목하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동률이라는 거예요. 평균 가동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년이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가동을 하면 그게 100% 가동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한 달을 쉬게 되면 한 92% 가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 12달 중에 6개월만 가동하면 50%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사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전체 가동률을 84%로 계산했을 때 뭐 이익이 뭐 2천억이고 뭐 60%로 낮추면은 뭐 100몇 억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 원전 중에서 가동률 60% 이상으로 가동하는 나라는 딱 두 개가 있는데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보통 원전은 가동률을 50%에서 60% 사이로 유지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100% 가동한다고 했을 때 30년 그 수명 그 설계 수명으로 만들기로 놓기는 하지만 실제 가동을 할 때는 50에서 55% 사이에서 가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수명이 끝나면은 폐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전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가동률이 85% 90%예요. 그렇게 가동을 해놓고도 설계 수명이 끝나기 전에 이거 더 쓸 수 있으니까 고쳐서 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낮춰서 잡은 숫자가 84% 60%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분석을 이 월성 1호기 문제잖아요. 월성 1호기 문제에서도 심각한 삼중 수소 노출로 폐쇄되어야 된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전문가들의 중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월성 1호기 이거 너무 위험해서 지난번에 제가 판례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위험해서 이건 당장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고리 1호기랑 비해서 너무 낮은 경제성 때문에서라도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할 거면 여기서 나온 결론은 뭐냐? 신규 원자로를 차라리 만들어라. 이건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는 물건이다가 결론이에요. 예. 감사원은 이상한 지금 말을 한 거 허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원전이거든요. 그 경주 쪽이 저 바닷가 쪽 나 있잖아요. 그쪽에 원전이 있어. 이게 완성된 게 1982년이에요. 사용연한이 최대가 30년입니다. 최대가. 그러니까 2012년에 끝났던 거거든요. 거기 지금 고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좀 약 같은 게 고리는 부산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쪽에 박근혜 새누리당의 힘을 가진 정치인들 김무성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 지역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는 폐쇄하는 거에 찬성을 해. 구조가 비슷한데 오히려 더 월성이 더 위험하다 그랬잖아. 네. 근데 경주 쪽 그 바닷가에 있는 월성 1호기는 고리보다 훨씬 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물고 늘어져 가지고 감사원은 이걸 뭐 경제성 조작했다고 감사원장이 난리를 치고 보란 듯이 윤석열 삐뚤어지다 하고 바로 압색해버리고 이 과정에 들어 있는데 문제는 국민의 짐 아까 그 여론조사 이야기도 또 하는 거지만 이러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른 게 국민의 짐이 원조입니다. 원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월성이든 고리든 사용연한이 지났고 조금 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국민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폐쇄합시다. 이미 2012년에 끝났어야 되는 네. 이걸 갖고 지금 정치적 논란을 만드는 이 집단 대한민국에서 진짜 없어질 집단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까지만 합시다.